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심각한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3억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고픔을 이기려고 흙과 나뭇잎까지 먹는다는 처참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통을 흙바닥에 줄 세워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용기엔 콩으로 끓인 멀건죽 몇 국자가 담깁니다. 약사로 일했다는 이 여성은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배급받아야 온 가족을 먹일 수 있습니다. أنا بعرف زول شخصيا مات من الجوع. أمه وبيته كانوا بياكلوا من ناس الحلة في المنطقة، بعد ناس الحلة مشوا يعني نزحوا، بقوا هم ما عندهم قروش عشان يمشوا ينزحوا يمشوا مع الناس. 정부군과 반정부 준군사 조직 사이의 내전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수단에서 민간인들은 집과 평화를 잃고 대신 굶주림을 얻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나뭇잎이나 흙까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الناس بتتصرف على الحمام بياكلوا الحمام عادي بياكلوا القبري بياكلوا الوزين بتاع البحر بياكلوا الطير الصغيرة دي. في ناس برضه في الحلة أكلوا كدائس ما هو كده يا إما يموت من الجوع يا إما يتصرف.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2억 8,2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자 지구와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등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럴수록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건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The number of forcibly displaced people reached 90 million in 59 countries and territories. And acute malnutrition among children and women continued to deteriorate. In 2023, over 36 million children under 5 years old were acutely malnourished in 37 food crisis countries. 곳곳에서 심화하는 분쟁은 이런 식량 불안을 낳는 주된 원인입니다. 또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긴급 구호 지원이 가닿는 걸 가로막기도 해서 평화 정착이야말로 식량 위기의 악순환을 끊을 지름길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로 거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퇴임 2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당시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한 차례 소환 조사 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법률 자문 사실을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검찰이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재판 거래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슈 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목사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미용실에서 교회 목사가 업조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이 옆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한 번 쓰다듬더니 갑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벗어나려고 하자 의자에서 등을 떼고 체중을 실어서 더 세게 누릅니다.
강아지는 괴로운 듯 발버둥칩니다. 그러다 남성이 놔주자 소파 아래로 내려갑니다. 남성은 미용실 손님이었는데요. 업주는 KBS와의 통화에서 샴푸실에서 앞손님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 남성이 반려견의 목을 20초가량 짓눌렀다고 말했습니다. 업주는 지인을 통해 남성이 인근 교회 목사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목사는 훈육한 것뿐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주는 반려견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구석에 숨는 등 불안 증세가 있다고 말했고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설교 중인 목사에게 권총을 들이댄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이 고장나서 다행히 총알이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이 장면이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앞으로 다가와 목사에게 총을 겨눕니다. 깜짝 놀라 도망가는 목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만 발포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남성을 제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온라인에 생중계됐습니다. All of a sudden, I just seen a gun pointing right at me. And at that point, all I could do was try to run for cover. 현지 시각 그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인데 다행히 당시 총이 고장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That was just God. Because the possibility, one thing about a bullet gonna find some meat. 용의자는 26살의 남성으로 목사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신이 시켜서 그랬다. 감옥에 가서 머리를 깨끗이 하고 싶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or what he did, I just mainly thank God that, you know what I mean, that nobody got hurt. 하지만 경찰은 이후 용의자의 집을 조사했는데 총에 맞은 5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브라질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자가 2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숨진 사람만 80명이 넘었고 실종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비가 또 올 거란 소식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지역 축구장 주변 도로가 황토색 빗물로 가득 찼고 필드 위 푸른색 잔디밭이 있었던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주거 지역 곳곳이 물에 잠긴 브라질 남부에선 필사의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택 지붕을 구조대원이 벽돌로 내리찍더니 마침내 구멍이 생기고 그 사이로 꺼낸 어린 아기를 무사히 헬기로 옮깁니다. 브라질 정부는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83명이고 실종자 111명, 부상자는 29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2 anos de idade, é a primeira vez que eu vejo isso aí. Já vi outras enchentes, né, mas igual essa não. Primeira vez. 피난민 수는 15만여 명에 달하는데 브라질 남부지방 500여 개 도시 중 70%가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라질 기상청에 따르면 중심 도시인 포르투 알레그리에선 단 사흘 동안 258mm의 비가 내렸는데 4월과 5월 두 달의 평년 강우량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브라질 남부에선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비와 시속 100km 이상의 바람과 우박이 예상돼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SBS 홍유재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는 고 빌리그레암 목사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세워집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에 따르면 빌리그레암 복음주의 협회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6일 국회의사당 건물 지하실에 위치한 국립조각상홀에서 빌리그레암 목사 동상 헌정식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동상은 실물 크기로 제작된 청동 조각품으로 손에 펼쳐진 성경을 향해 손짓하는 빌리그레암 목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고 평가하며 동상 전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결함이 잇따라 발견된 미국 보잉 항공기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세네갈에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활주로에 미끄러져 사람들이 다쳤고 튀르키예에선 착륙하던 비행기에 압박휘가 나오지 않아 항공기가 동체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한밤중 활주로에 서 있는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탈출합니다. 여객기에서 화염이 보이고 여기저기에선 승객의 비명이 들립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세네갈에서 승객 79명 등 85명을 태운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중 활주로에 미끄러지면서 동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대입 수능 만점자로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경찰차에 이어 구급차들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20대 남성이 이 건물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구조된 이 남성은 옥상에 약을 놓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옥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에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잠겨 있고 공사로 인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다 잠가놨거든요. 오늘 갑자기 잠근 거예요? 아니 뭐 얘기는 많아요. 공사. 이 남성은 숨진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대입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현재 서울의 한 의대 재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살된 여성과 남성이 왜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갔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